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서지현 검사하고 이문정 검사는 왜 입장 표명 안 하냐고 윽박지르는 조선일보. 정말. 여기에 또 한 명이 추가됐죠. 추미애 그쵸. 장관은 뭐 하냐. 왜 입장 표명 안 하냐. 어떤 언론은요. 앞에 분명히 따옴표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헤드라인만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그걸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왜 지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왜 지시를 안 하냐라고 따옴표를 붙이긴 했는데 얼핏 보면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럼 서지현 검사하고 이문정 검사는 뭐 이렇게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입장 표명해야 돼요? 서지현 검사는 전 이해가 갔어요. 입장 표명 안 한 게. 이게 자신에게는 되게 가슴 아픈 일들이고 게다가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너무 아파서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언론들의 2차 가해잖아요. 네. 기억을 계속 되살리려고 하는 거. 네. 서지현 검사에 대한 2차 가해이며 정말 잔인한 행동이에요. 이게 참 발언하지 않는다면서 언론이 결국엔 나중에는 그 부분 삭제했다 그러던데 뭐 이렇게 치졸하고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다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진위가 뭐냐고요. 진위를 생각해 보면 사자에 대해서 사자를 비난하라는 요구잖아요, 이게. 그 주문이잖아요. 그 마음, 서지현 검사에게 왜 입장 표명 안 해? 이 말은 이건 미투야. 미투니까 미투의 시발점인 네가 이거 발언해. 박 시장에 대해서 발언해. 이 얘기이거든요. 쓰리 쿠션으로 비난하라 이 주문을 한 거예요. 이게 네. 그 마음이 인면수심이죠. 그래서 길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던데 야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도 장례식이 끝나기 전에 만들어진 논란들이에요. 네. 언젠가 누군가에게 뭐 이게 사람이 약간 사람마다 누구나 다 이중적 잣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사람들한테는 정확한 잣대를 요구해요. 그래서 니들이 이 한 말을 니들은 왜 똑같이 안 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또 사실은 여성 미투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이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터지면 가장 방방 뜨고 간단히 말해서 박원순 시장이 하는 여러 가지 업적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마지막 가는 길은 박원순 시장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야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대한민국 사회를 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자들 때문에 진상규명이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애도할 땐 애도하고 나중에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상규명하자는 얘기가 서로 같이 공유가 된다면 오히려 진상규명이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자들이 이미 예단해놓고 공격을 하고 사자를 명예훼손하고 모욕감을 줌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진상규명 하자는 얘기가 안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오히려 아까 말한 홍준표식의 그런 행위들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거다. 그건 맞는 그렇죠. 말입니다. 에이. 어쨌든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재련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아실 건 아셔야 돼요. 저는 이게 지금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화해치유재단 이사였거든요.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한일 위안부합의라는 걸 하고 나서 만들었던 그 조직인데 여기 이사로 활동하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양보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가 나중에 논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직을 사퇴했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김재련 변호사는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뭐냐. 그러면 그거는 미래통합당으로 볼 수밖에 없죠. 성향을 묻는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실장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화해치유재단 이사로 활동했다는 건 이게 그냥 뭐 정부 산하의 그 재단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갈등의 중심에 있는 그런 재단 이사를 했다는 건 그건 정파적으로 미래통합당 쪽 성향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네.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 변호사를 하면요. 어떤 결과가 더군다나 사자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게 나와도 편향적으로 박원순 공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변호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서지영 검사도 그것 때문에 그 서지영 검사 변호인을 그만뒀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피해 고소인의 변호사를 다시 맡은 건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은 무소속 시장이 아니세요. 네. 민주당 소속 시장이셨어요. 예, 민주당 소속 시장에게 일어난 이런 사안에 대하여 미래통합당 쪽 성향이라고 생각되는 변호사가 피해 고소인의 대리인을 하면 이게 정파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죠. 예. 여기까지는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죠. 예. 예, 그래서 서지영 검사 때 그만뒀듯이 또 그만두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죠. 예.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확정했어요, 민주당이.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당연히 뭐 안 하겠죠. 안 하겠다고 하고 있을 텐데 내일이 7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나가는 날로 하면은 이미 지났을 수도 있겠네요. 7월 15일이에요. 근데 7월 15일까지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헌재에다가 지금 뭐 이 공수처가 위헌이냐 아니냐 이것도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모든 그 야당이나 여당이 서로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헌재에 위헌 법률 신청을 해버리면요 모든 법률이 중단돼야 되게 국회가 존재하는 자기들의 이유가 가치가 없죠. 사라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원래 원칙대로 말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합의해서 이 정도에서 법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일 거고 네. 그것이 안 만들어졌을 때는 다수결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통과된 법을 국회에 있는 다른 구성원이 이거 무효해야라고 계속 헌재에다가 그걸 위헌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공수처장을 뽑는 절차를 중단한다면 그거는 뭐 월급 받으시면 안 되지.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보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2019년 가을부터 그 추위를 무릅쓰고 촛불을 들어서 공수처법 통과시키도록 백업을 했잖아요. 시민들이. 근데 우리는 공수처법 통과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바로 공수처가 생길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구나. 이래서 제가 이게 법이 통과된다고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것은 검찰개혁이 관행으로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 관행 중에 핵심이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확립 그리고 행사예요. 그걸 이번에 뚝심 있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추미애 장관이 빛나는 게 여성이라 더 뚝심 있게 했다고 생각해요. 인맥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렇게 힘든 과정이 이어지듯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과정 또한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지지해준 그런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7월 15일 날 왜 못 만들었냐? 조금 더 지켜보고 지치지 않고 같이 해야만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답답한데 국회라는 게 여야가 있고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고 관련 입법이 통과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지만 지켜봐야 된다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님 관련해서 이제 이 이슈몰이를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아마 공수처 설치 같은 것들을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다른 이슈로 덮고 있는 이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끌 거라고 일단 보고 그걸 한마디로 전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지렛대로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죠. 것이죠. 이제 이걸 너무 길게 쓰면 또 역풍 불 건데 지금 이미 역풍이 저는 불고 있다고 보는 게 너무 세요 표현들이.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끌어와 가지고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주도권을 가져가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추미애 장관 관련한 보도가 어제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계속 단독이 나오던데 어제는 대면 보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고 무슨 보좌관이 그걸 다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내더니 악의적 가짜 뉴스로 봅니다. 네. 저는. 오늘은
기자는 출입 금지해가지고 장관실 앞에 취재 차단벽을 세웠다. 나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걸로 저는 보거든요. 아, 그거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지금 법무부 장관실 그 주변에서는 계속 그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려요. 비공개 회의, 검찰개혁위원회 뭐 등등. 그래서 그 회의를 하는데 기자가 불쑥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협조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해서 들어오라는 걸 사전 허가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네. 사전에 협의하고 오세요 이 말하고 허가 받고 와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들 뉘앙스는 니들 들어오지 마. 니들하고 소통 안 할 거야라고 하는 악의적 프레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산사를 갔던 것도 나름대로는 그게 있더만요. 로비 안 받. 로비를 안 받겠다. 전화도 이게- 안 받으시고. 이게 지금 다음 주면 아마 저 검찰 인사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거기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로비를 받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왜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하느냐. 왜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률가가 아닌 윤호중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임명했느냐. 그거는요, 변호사라도, 검찰이 아니라도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라 쫙 연결되거든요. 예. 로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박원순 시장 건을 빌미를 들어서 적폐들이 어떻게든 일어서 보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총공세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클 것 같긴 한데 제가 지치지 말기.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하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